횟수, 수업 종류, 가정 연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언어치료 1년 3개월 차인 저 박엄마는 어떻게 치료받았고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이 가장 많았던 치료 횟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 1회 언어놀이 치료만 받고 있어요. 중간에 주 1회만 치료받는 게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언어치료 담당 쌤과 상담했던 적이 있었어요. 감통 수업도 추가로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때 선생님께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언어치료는 보통 반년에서 1년 다니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다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치료받고 집에서도 연계해서 협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주 2회는 부담이었어요. 그때 다니던 센터도 거리가 좀 있었고요.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주 1회만 받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도 저도 이게 딱 좋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횟수 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와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횟수가 적든 많든 집에서 연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번엔 그동안 어떻게 치료해왔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센터와 엄마표 두 개의 큰 틀로 나누고 치료 초반부터 6개월, 6개월부터 1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료 초반엔 선생님은 크게 두 개의 큰 틀로 접근하시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치료에 있어서 가정 연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배운 내용 집에서 연계하려 노력했어요. 세윤이는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했어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센터 갈 때나 놀러 갈 때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다행히 세윤이는 지하철과 버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탈 때마다 즐거워했어요. 초반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인사하면 제 뒤에 숨었었는데요. 이게 새해 4달 넘어가니까 숨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도 곧잘 하더라고요. 웃어주기도 하고요.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게 했어요. 전 몰랐었는데 아이 발달의 놀이터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아이 발달과 놀이터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올려볼게요. 대근육 발달을 위해 몸놀이를 많이 해주려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이불놀이, 베개 싸움, 잡기놀이, 비행기 태우기 등등요. 세윤이는 말 잘하는 또래 사이에서 위축된 채 어린이집 생활을 했어요. 말 잘하는 친구들은 소통이 안 되는 세윤이보단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경향이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린이집에서 항상 주눅 들어 있었어요. 주로 혼자 놀았고요. 사실 전 이게 아이 성향인 줄 알았거든요. 세윤이가 원체 소심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윤이가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혼자 놀았던 거고 위축된 채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센터 첫 상담 시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시기에 말이 늦은 아이, 속이 타는 부모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언어 수준이 비슷한 집단에서 어울려 놀고 스트레스 없이 언어를 습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읽고는 유급에 대해 고민하다가 1년간 유급했어요. 엄마표 언어 촉진 최고의 방법은 아이 수준에 맞게 쉽고 짧고 천천히 말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해요. 아이에게 길게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발달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 반년차, 1년차에 대학병원 언어발달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반년 후에 또 검사에서 아이의 변화를 체크해 나갈 예정이에요. 세윤이에게 여러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구몬 학습지도 하고 있어요. 세윤이의 활동 반경에서 최대한 여러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이 시기 세윤이가 말이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놀이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해 주셨어요.
앞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언어치료 6개월 차에 센터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새로 만난 선생님은 매번 치료 시 일주일간, 그러니까 다음 방문 때까지 가정에서 해야 할 솔루션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엄마표 언어치료를 가정에서 정말 많이 했어요. 세윤이가 말이 안 트였을 때는 그림책 읽어주기보단 많이 놀아주고 많이 뛰어놀게 하고 몸놀이를 많이 해주라고 하셨는데요. 세윤이가 말이 트이면서 그림책으로 상호작용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윤이가 좋아하는 공룡책, 기차책, 자동차책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했어요. 나머지는 초반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데리고 치료 받으러 다니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너무 애쓰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 박엄마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내봐요. 화이팅! 박엄마의 10분 서재는 언어 발달, 자녀 교육, 책 리뷰, 엄마 성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채널이에요. 저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으시다면 이 아래 오프라인 저장 옆에 땡스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봬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